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8일 마감 시간 내드렸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하루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지수는 거의 박스피가 이어지고 있고요. 2021년 이후 3316을 찍고 지금 지수는 25%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고 반등 나오고 빠지고 계속 이 2600과 2200 사이 어떤 박스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유동성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자금은 들어오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계속 마치 선물 시장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듯이 누군가가 수익이 나면 누군가는 손실이 나는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을 팔아서 이 종목을 사야 되는, 네이버를 팔아서 인스소프트를 사야 되는 그런 포트폴리오 조정 외에는 뭐 크게 수급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막 일반 주식을 팔고 은행주를 사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걸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대부분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등락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이버 팔아서 뭐 KB금융을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포트 조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좀 전도이망한 종목으로 지금 안 좋은 종목들을 손절하고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사서 수익률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펀드 매니저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외에 말고는 어떤 유동성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거의 뭐 올해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지수는 나쁜데 하이닉스는 왜 이러지? 하이닉스 지금 적자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적자였는데 얘는 오히려 주가는 뭐 거의 뭐 흑자 내는 기업들보다 더 좋습니다. 분기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졌었죠.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올 마지막까지 이제 분기 적자 찍고 내년부터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간 거죠. 흑자인 기업보다 주가가 더 잘 움직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의 이제 움직임인 거죠. 외국인들이 가지고 놀고 있고, 지분이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의 외국인 투자 지분의 52%, 계속 외국인 지분이 49에서 50%대 이렇게 1% 2% 증가되면서 걔네들이 컨트롤을 하는 거죠. 어차피 시장은 변동성이 없으니까 그들이 많이 사는 거는 올라가고 안 사는 건 떨어지는 거고 파는 건 더 떨어지는 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재무적으로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본 보고서로 의하면 내년 내후년에 반도체가 살아난다. 그러면 하이닉스 사라. 그러면 더 사. 그러면서 신고가 만들고 또 얘를 어떻게 한다? 그냥 단순히 재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전기차나 2차전지나 뭐 이렇게 했던 그런 테마성 어떤 흐름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성, 로봇, 뭐 전기차, 그다음에 가전제품, ITO, AI 모든 것들이 반도체가 핵심이다. 얘가 쌀이다, 주식이다. 이러면서 15만 원 돌파시키면서 상승세 만들고 30만 원 만들어 버리면 또 사람들은 또 와 하면서 사람들이 또 몰려가는, 또 불꽃 축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부산 이제 서울에서 불꽃 축제가 끝나서 다시 부산의 광안리 불꽃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국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거죠.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서 움직이면 그냥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또 삼성전기도 그렇고 지금 어떤 반도체 움직임들이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는 지금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정보인 거죠. 고급 정보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건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차전지의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정보가 아닙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니까.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자꾸 올라가는 주식들 왜 올라가지 도대체? 이유가 뭐야? 알 수가 없죠. 근데 1년 뒤에 2년 뒤에 뭔가 소스가 나옵니다. 그 소스는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팔아야 될 때인데 그때 개인들은 그 소스를 보고 확신을 가지고 또 삽니다. 계속 엇박자죠. 계속 뒷북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워낙 업황이 좋아지거나 어떤 슈퍼 사이클이 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이제 그걸 잘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이제 어제는 이마트 얘기를 들었고 오늘은 NC소프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C소프트는 도대체 뭐냐? 외국인들이 일단은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외국인 비중은 지금 41%, 42% 가까이 되는데, 근데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45%대에서 지금 41%대로 줄어드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외국인이 팔면 급락한다. 여기 바로 나오고 있죠. 2023년 4월 대비 6개월 동안 지분이 3%가 빠져나갔습니다. 3%가 빠져나갔는데 주가는 뭐 거의 뭐 처참하게 무너진 거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국인들이 컨트롤 한다. 어차피 뭐 유동성이 없는데 올 초부터 50만 원 하던 주식이 24만 원.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올해 산 사람도 인소프트는 반토막 난 겁니다. 100만 원 산 사람도 지금 24만 원이 마이너스 77%인데 올 초에 50만 원 주고 산 사람도 반토막이 난 거죠. 이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싼 줄 알고 50만 원 맞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50만 원 됐으니까 야 10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나이키 운동화가 10만 원 하던 게 5만 원에 파는 거죠.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샀어요. 에어포스를 샀습니다. 흰색. 너무 갖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걔는 그거 신고 다니면 이제 끝이잖아요.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사. 근데 한 달 정도, 2달 정도, 3달 정도 지났는데 야 이게 25,000원에 파네? 24,000원에 파네? 별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냥 신고 다니니까. 근데 주식이라는 건 좀 다르죠. 내가 100만 원 하는 주식이 50만 원 해서 샀는데 이게 25만 원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내 돈 자체가 원금이 절반으로 깎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예, 근데 또 문제는 24만 원 하던 주식을 샀는데 야 이제 뭐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25만 원에 샀는데 나중에 12만 원까지 떨어지면 또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근데 실적으로 이제 100만 원에 산 사람은 한 80% 90%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 10%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지하 4층, 지하 5층이 무섭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 1층에서 지하 2층까지만 떨어져 버려도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죠. 10층짜리 건물에서 지하 1층에서 샀는데 지하 3층 돼버리면 또 반토막인 거죠. 그게 주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저점을 찍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저점을 찍는지, 어떤 형태의 기업인지, 어디가 바닥인지에 대해서 이제 가늠자, 어떤 척도를 잴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가 될 수 있겠죠. 자, 인소프트 재무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소프트는 매출액은 지금 보시면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 2조 5천억까지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집에서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좀 해볼까? 뭐 게임 할 때는 매출액 1조 7천억에서 2조 3천억까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6천억에서 8천억까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도 4천억에서 5천억대 6천억대까지 올라갔죠. 왜 그럴까요? 어차피 NC소프트는 만들어 놓은 게임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나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가겠죠. 감가상각비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건물 하나 지어놓고 소프트웨어 만들어 놓으면 끝이니까. 리니지, 뭐 아이온, 그 다음에 뭐 브레드앤소울 이런 거 만들어 놨잖아요. 이미 투자를 다 했잖아요. 뭐 유지 보수를 해봤자 뭐 중간에 뭐 문제가 되거나 뭐 컴플레인 들어오거나 뭐 서버에서 뭐 문제가 된거나 아니면 너무 서버 접속자가 많아서 서버를 증설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투자니까 어차피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미 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마진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진이 급격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매출은 증대됐는데 매출이 이제 증대됐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고 주말에 뭐 집에서 게임하던 사람들도 밖에 낚시하러 가고 뭐 한강에 산책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매출이 이제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매출이 좋았을 때 대비해서 좀 비용도 좀 증가했을 거고 뭐 이런저런 사용 기본적으로 돈 씀씀이가 좀 커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출 영업이익이 좀 급격히 감소하게 됐고 당기순이익도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어차피 게임 하는 사람들 게임 하는 거고 내년부터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거고 주가가 좀 빠짐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나왔던 부분도 이제 좀 절약을 할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이제 자고책을 계속 개선하겠죠. 뭐 이대로 놔뒀다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100만 원 하던 주식이 20만 원 찍고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정도에서 육박하고 있습니다. 5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은 한 5천억 정도 찍어야 되고요. 당기순이익도 한 3, 4천억 정도는 찍어야지 대한민국 기업으로서 대기업으로서 기본 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2천억 찍었으니까 2, 3천억 찍으니까 기본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한 4, 5조짜리 회사들이 뭐 이 정도 찍으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 업종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 게임즈로 한번 가볼까요?
시총이 2조니까 2천억에 한 당기순이익 1,500 정도 찍어야 되는데 얘네들도 한 지금 내년 정도는 그렇게 나오네요. 근데 지금은 안 나오고 있죠. 한 PER 330배 정도 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펄어비스 가볼까요? 펄어비스는 시총이 3조짜리 회사인데 적자 찍었죠. 그리고 내년에 좀 잘해서 7천억 매출에 한 2천억 정도 나오죠. 그러면 3조짜리 2천억 정도 찍었으니까 NC소프트는 조금 지금 2천억이면 좀 빠지는 수준이고, 그래도 시총이 뭐 4조에서 5조 정도는 지켜줄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라인업, 리니지, 뭐 아이온, 그 다음에 브레드앤소울, 뭐 그다음에 뭐 여타 뭐 게임들, 그리고 내일 나올 뭐 신작들, 뭐 이런 아이들이 또 나오면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반영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기대감이 좀 꺼지면 그 이후에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만 원 지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저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20만 원은 좀 지지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외국인들이나 기관이나 연기금 쪽에서 좀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21만 원 찍고 20만 원 와 깨지는 거 아닌가 하고 보고 있는데 다시 바로 24만 원까지 반등이 나오네요. 어쨌든 시총은 한 4조에서 5조 정도는 얘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무형 가치, 그동안 만들어 놓은 게임의 가치, 얘네들은 뭐 10년, 20년은 먹고 사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게임이라는 것이 그냥 뭐 우리 스타크래프트도 그렇고 뭔가 게임이 한때 흥행했다가 이제 사그라들면 다시는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우리 고스톱 계속 치잖아요. 윷놀이 계속 하잖아요. 그죠? 뭐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눈치 게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게임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좀 오래 합니다. 포커도 오래 하고 있죠. 지금도 포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 200년 전에 만드는 게임인데도 계속 하듯이 게임은 어떤 약간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사행성도 좀 있고, 뭐 이 NC소프트 게임들이 보면 뭐 돈을 주고받고 뭐 이렇게 뭐 아이템을 거래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무슨 검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하는 그런 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물가가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3천만 원짜리 검이 1,500만 원까지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뉴스에 나오던데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좀 그런 특이한 특성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 회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NC소프트는 좀 차이가 좀 있겠죠. 크래프톤은 지금 시가총액 7조 정도 하고 있네요. 근데 그 7조짜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6천억. 그러니까 지금 단기 영업이익이 6,500억에서 단기 6천억. 그럼 27% 정도 찍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5조짜리 회사니까 최소한 5천억 정도는 찍어줘야지 그래도 기본은 하는데 지금 크래프톤에 비해서도 실적이 좀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넷마블에 비하면 또 넷마블은 완전 적자 찍고 있는데도 그래도 버티고 있죠. 넷마블은 또 넷마블만의 또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얘네들은 뭐 이런 MMORPG 뭐 이런 게임은 아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스톱이라든지 뭐 무슨 넷마블 그 게임 뭐죠? 우리 예전에 우리 부루마블 했던 뭐 모드의 마블인가 뭐 그런 게임, 그런 이제 아기자기한 우리의 전통적인 과거의 옛날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게임들도 만들고, 어쨌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형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유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유형 자산. 어쨌든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3조에서 5조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게임주들도 걔네들이 뭐 가지고 있는 기술 개발, 앞으로 미래 성장성,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가상 공간의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 변화, 뭐 이런 것들. 한때는 뭐 NC소프트가 100만 원 갈 때는 그런 가상현실에 대한 어떤 투자도 많이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NC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가상 인물, 뭐 이런 것들도 뭐 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I 뭐 기능이라든지, 뭐 어쨌든 현재에서 게임주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뭐 지금 당장은 힘든 구간이지만 또 한 번 또 새로운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고, 대신에 이제 다시 전 고점을 돌파하느냐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바로 뭐 언제 100만 원가요? 이런 질문은 지금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2020년 고점 찍고 이건 좀 거품은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50만 원 이상에서 가격은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뭐 이래서 새로운 신작이 나왔는데 진짜 대박 히트 치면 고점 돌파할 수도 있겠죠. 이제 게임은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히트 치느냐, 어떻게 대박이 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NC소프트도 가지고 있는 기본 체력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캐시카우 기본은 항상 하고 있을 거다.
대신에 이제 뭐 여기서 20만 원을 전후로 해서 이제 좀 박스권 뭐 20만 원이 완전히 일시적으로 무너진다면 다시 또 20만 원대로 들어오고 뭐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20만 원이 잘 쉽게 좀 깨지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좀 특징은 이런 NC소프트, 그 다음에 은행주, 좀 그동안 조정이 컸는데 대한민국 대형주인데 낙폭과 대주들이 조금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고요. 현대차도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힘든 국면입니다. 예, 굉장히 좀 지루해지고 답답한 국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유동성이 풍부해져. 근데 문제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꼭 반가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예,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지금 금리만 떨어져서 유동성만 넘치기를 바라는데 실적으로 유동성이 넘쳐버리면 주가가 너무 또 오버슈팅하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도시시장에 또 휘청갈 수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위니아 딤체 만드는 광주에 공장이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게 반증이거든요. 사람들이 김치 냉장고를 새로 사야 되는데 안 사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괜찮으면 그냥 쓴다는 거죠. 새 걸 굳이 살 필요가 있겠나. 그러니까 LG 거, 삼성 거 사고도 그 다음에 대유 위니아 딤체를 살 정도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툼해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아파트 산 거 이자 내기도 바쁘죠. 뭐 월급 빼고는 다 오르죠. 이러니까 뭐 그냥 김치 뭐 냉장고에 보관하는 그냥 빨리빨리 금방 사 먹고 그냥 종갓집 김치 일주일 빨리 먹고 조금씩 사고 이런 식으로 바뀌면 소비 어떤 층이 얇아질 수 있겠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뭐 김치 냉장고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종에서도 다른 기업에서도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은 조금 지금부터는 경기가 이렇게 계속 플랫하게 가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을 잘 버는 기업들, 캐시카우 기업들,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기업들,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이런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을 계속 투자를 하셔야 된다. 코스닥에 뭐 재무제표 안 좋고 뭐 계속 적자 이어지고 그럼 유상증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 유상증자 맞다가 또 안 되면 돈을 메꿔도 적자가 이어지면 이제 상장 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재무를 한 번씩 잘 뜯어보십시오. 너무 적자가 3년에서 5년에서 이어지고 있다면 굉장히 조심해서, 똑같이 어차피 다 빠졌습니다. 대형주도 빠지고 소형주도 빠지고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고 망가지는 주식들은 다 망가졌으니까, 그러면 같이 망가졌는데 한 기업은 재무가 괜찮은데 망가져 있고 한 기업은 적자인데 망가져 있다. 그러면 서로 스위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적자에 있던 기업이 상장 폐지로 가는 거는 일단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돈 원금 전에 이 손실 당하는 일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항상 고민을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